회사에서 왕따 당하던 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회사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입사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지원한 건 마케팅 기획팀이었는데 발령은 뜬금없이 콘텐츠 지원팀으로 났어요. 규모도 작고 회사 내에서 존재감도 없는 팀이었어요.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직속 상사가 차장 김병수였어요. 나이는 40 초반, 회사 생활 15년 차. 말을 잘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엔 저한테도 좋게 대했어요. 신입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입사 2달 만에 팀 회의에서 콘텐츠 방향성 관련 아이디어를 냈어요. 당시 회사가 SNS 콘텐츠를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숏폼 영상 중심으로 채널을 개편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었어요. 데이터도 직접 뽑아서 자료로 만들었어요. 김병수 차장이 그 자리에서 너무 섣부른 기획이라고 했어요. 회사 상황을 모르는 신입 수준의 발상이라고. 저는 그냥 앉았어요. 한 달 후에 임원회의 결과가 내려왔어요. 회사 SNS 채널을 숏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공지였어요. 담당자는 김병수 차장이었어요. 기획안을 보니까 제가 만든 자료 구조랑 데이터가 그대로였어요. 수치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 이후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차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회의에서 제 발언을 중간에 끊거나 제가 보낸 보고서에 피드백도 안 주거나 팀 회식에서 저만 빠진 단톡방이 따로 생기거나 티가 나는데 티를 안 내는 방식으로요. 팀원들도 따라갔어요. 굳이 지키기 싫으니까요. 저는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자리를 같이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2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일만 했어요. 감정 쓸 데가 없으니까 기획서 쓰고 데이터 분석하고 자료 만드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어차피 아이디어 내봤자 뺏기는 구조라는 걸 아니까 내부 공유는 안 하고 혼자 쌓아뒀어요. 그렇게 모은 게 꽤 됐어요.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진 건 3년차 하반기였어요.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김 차장이 주도한 SNS 개편이 초반엔 반짝 효과가 있었는데 이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채널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구독자 이탈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외부 투자 유치도 계속 실패하고 있었고요. 그 즈음에 대표님이 갑자기 전사 미팅을 잡았어요. 내용은 외부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한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미팅에서 처음으로 투자자 측 인사를 봤어요.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어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어요.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말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중견 투자회사 대표예요. 저는 그걸 숨기고 일반 공채로 입사했어요. 제 능력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절대 개입 안 하신다는 조건으로 취직한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 회사가 이 회사에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한테서 이 회사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실사를 해보신 거래요. 그리고 인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파트너십이 아니라 사실상 인수였어요. 아버지 회사가 지분 51%를 취득했거든요. 경영권이 넘어오고 나서 2달 후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현장 파악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한테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3년 동안 혼자 쌓아뒀던 자료를 꺼냈어요. 팀별 실적 분석,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 아이디어 도용 정황 기록, 김병수 차장이 기획 공로를 가로챈 과정 타임라인,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와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까지요. 아버지가 보고서 받으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러셨어요. 고생 많았다고. 감사팀이 꾸려졌어요. 외부 감사였어요. 김병수 차장 건이 타깃이었어요. 아이디어 도용은 민사 영역이지만 감사 과정에서 다른 게 나왔어요. 김 차장이 외부 업체랑 뒷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콘텐츠 제작 외주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금액이 3년치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업무상 배임이었어요. 형사 고소로 이어졌어요. 김병수 차장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 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파견됐어요. 직책이 바뀐 거예요. 대표 자리까지 간 건 반년 후였어요. 기존 대표가 경영 책임을 지고 사임했거든요. 첫 전체 회의 때 제가 앞에 섰어요. 3년 전에 점심을 혼자 먹던 사람이 이번엔 전 직원 앞에 선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는 낸 사람 것이라고요. 팀원들 표정이 각자 달랐어요. 저는 다 봤어요. 3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미안해하는지, 누가 그냥 모른 척하는지. 저는 그 표정들 기억해뒀어요. 그 다음부터 제대로 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을 구분했어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일로요. 3년을 버틴 건 폭스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냥 일이 좋았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